어쨌든 기분 좋은 거는 좋습니다. 지금 기분 좋게 15,000분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고 함께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방송 시청할 수 있다. 좋아요 지금 한 4,700분 들어왔는데 오늘 시원하게 한 10,000분 정도 지금 만들어 주시고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 취재한 거 이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민심은 폭발하는 거 당연한데 이걸 지금 검찰 쪽으로 취재해 보니까 이상훈 기자 분위기가 아주 김건희 쪽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취재됐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검찰도 지금 뭐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 뭐 어제도 보도가 됐나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과거에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했던 팀이 패키지로 돌아왔어. 나 같으면 그렇게 인사내면 아이씨 안 간다 그러겠다. 근데 뭐 군대랑 똑같으니까 더블백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런 모습들이 성공을 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자기들 다시 한번 뭐 심기 뭐 일천에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은 충분히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에 소환한 거는 좀 사안이 이제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로 직접 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용만 하지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라고 하는 상징적인 윤석열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장 욕먹었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수사 때문에 디올백 때 뭐 콜검이라는 얘기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불러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지금 뭐 대선까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 뭐 집행하겠어, 강제 체포하겠어 이랬는데 내부 기조를 보니까 이제 뭐 제법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이 좀 느껴지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김건희 봐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까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검찰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건희 문제를 직접 겨냥해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체포영장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들었던 김건희 쪽에서 네네. 완전히 경로했다. 아. 그러나 이 경로를 받아줄 대상이 없었다. 혼자서 경로했네 이번에. 경로를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뭐 김땡땡 수석이다 누구 움직여서 그중 조정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취재해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아무도 김건희한테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처지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은 뭐만 하면 이제 경로 집권하고 있을 때도 늘 경로 그놈의 경로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진짜 그걸 맞받아주거나 메아리칠 대상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검찰의 약간 장난질은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법리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김건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김건희 민간인입니다. 남편에 대한 즉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약 3개월 정도 남아있죠. 3개월 좀 안 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해서 남편의 어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거 이거는 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라면 그건 10년까지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니까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까지도 살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남편과의 패키지 되는 부분 그러면 단순히 공직선거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김건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업무방해죄입니다. 공당의 선거, 정당한 공정한 그 공천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이런 부분이라서 약간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직선거법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체포로 연결된다. 요건만 놓고는 도이치는 또 별개의 건이고요. 그 부분은 약간의 페이크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것을 네. 검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네. 그리고 긴급 체포로 간다. 네. 대선 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단지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명태균, 뭐 건진법사, 이번에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쉬운 거, 이미 해왔던 거 이것만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어제까지는 저도 신용이라고 네. 우리 존경하는 박창진 대변인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좀 검찰 내부를 좀 들여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렇게 인사를 다시 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미 대선이 이제 뭐 3주밖에 안 남았고 공수처 뭐 300명 증언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고 검찰을 해체되는 게 명백한데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살놈이라도 살아야겠다. 최소한 그래도 검찰이 뭔가 하기라도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남길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처럼 본질은 못 건드리지만 이미 뭐 넘쳐나는 김건희 정도는 한번 그래도 불러서 뭐 구속은 안 하더라도 체포 상태에서 뭐 다시 뭐 돌이킬 수라도 있는 거니까 강한 인상을 하나 남길 필요는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한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동안 많이 시간이 지체됐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선거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급피치를 올리듯이 자꾸 외형을 창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희열만 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건드려 놓고 어쨌든 일부 조사를 해놓고 찔끔거려 놓으면 특검을 막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까지 기다렸다 냅둬라. 차라리 그냥 특검으로 전면적으로 가자. 어차피 패키지 네, 특검 갈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불과 3주 우리 참을 수 있다. 냅둬라. 아예 생으로 특검으로 해서 완벽하게 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 의견들도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김건희 쪽에서 출석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논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검찰은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에 능한 자들이고 국임당과 용산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네. 우리 언더독 효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가 끌려갔어. 실제로 일각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표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의도나 응할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 오히려 경계할 대상이다. 지금 검찰이 뭔가 이 대선판에 어떤 식으로든 액터로서 플레이어로서 개입하고 있다. 대단히 이거는 근데 바람직하다.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잊혔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진영에 있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음해를 당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뭐 이 사유가 안 된다 혹은 뭐 증인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네. 선거 국면에. 그래서 이 그 신원이 확인됐고 조사를 시작할 테니 와달라. 근데 요걸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우리 진영을 또 한번 건드려 보려는 거냐. 아니면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의를 보이겠다. 우리 태세가 전환됐다라는 모습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개의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맥락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아직까지는 저는 의심이 간다. 자, 이렇게 의심은 말씀드립니다. 뭐 충분히 하고 어쨌든 동향은 살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데 제가 댓글로 보니까 이게 경로했다는 이 말이 워낙 유행했던 말이어서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것은 화를 많이 냈다. 경로다 또는 엄청 짜증을 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후보 생각이 났는데 국토부로 받았던 것이 협박인지 압박인지 부담인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행정가로서 뭔가 이런 외압으로 느꼈는지 요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경로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것은 짜증인지 아니면 화를 낸 것인지 요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다만 분위기는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 검찰에서 소환을 시켜서 포토라인에는 세울 것이다. 그것이 구속 여부가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포토라인에 세워서 확실하게 김건희 문제는 정리정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해졌고 여기에 김건희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경로는 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을 뜻대로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게 김건희에게 예를 들어 포토라인은 심리적으로 보면 남편 윤석열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것과 그 무게감이 같을 겁니다. 네. 심리적 무게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때마침 어제 그 친오빠 김진우가
그 프로필 뭐 카톡 사진에 권총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호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권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들이 지금 극렬하게 물밑에서 저항 반발하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하셔도 좋고 고발뉴스에 하셔도 좋고 신용환 교수의 직관TV 하셔도 좋고 스픽스에 해도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전파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정보를 취하고 거기에서 예방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권총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의 배우자의 친오빠가 권총을 자기 자신의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올리느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본인의 감정 표현, 김건희가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맞습니다. 이런 경계심은 늦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